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아침이라서 목이 잠겼습니다. 아침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간인데 점심인데요. 아닌가 목이 맛이 갔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일어나가지고 다이어리를 써보겠답시고 책상에 앉았는데 최종은 이제 다이어리를 꾸미는 걸로 끝낼 건데, 근데 제가 약간 쓰고 있는 다이어리가 어찌됐건 4권이다 보니까 그 4권의 다이어리를 쓰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냥 평상시에 내 다이어리 4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그냥 가감 없이 보여드리는, 같이 함께 써보는 그런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 보시는 요 노트는 제가 그 쓰는 4권의 다이어리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노트인데요. 제가 아이디어 노트로 쓰고 있는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페이퍼 터치라고 하는 프리세일 브랜드의 노트고요. 지금 들고 있는 만년필은 파카 조터 만년필인데, 한국에서 올 때 열심히 잘 세척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제가 컨버터도 잘 들고 왔더라고요. 컨버터가 없는 줄 알고 잉크를 안 넣었는데 컨버터도 잘 들고 와서 여기 컨버터에다가 한번 어제 구매해서 리뷰 아주 잠깐 보여드렸던 디아민의 깁슨사 잉크 시리즈 중에 펠햄 블루라는 잉크를 넣어줬는데, 지금 제목을 써봤는데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잉크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디아민은 파란 잉크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다른 잉크도 그렇지만 파란 잉크를 잘 만드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 체리 선버스트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사실 체리 선버스트 기타도 너무너무 흔한 색깔의 기타라서 오히려 잉크가 더 좋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이 잉크를 보면 그 기타 색이 떠오를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기타가 너무 흔한 기타라서, 잉크색도 너무 흔한 색이라서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슈나이더 잉크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목이 완전 맛이 갔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뭔가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한번 기왕 시작한 김에 갈 때까지 가보자 라는 느낌으로 그냥 계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카 조터를 제가 진짜 좋아해요. 제가 이 조터에다 잉크를 넣고 이 조터를 다시 써보니까 깨달았어요. 나는 파카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다음 비싼 만년필은 파카를 사볼까? 약간 이런 돈을 모아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소네트를 조금 노리고 있는데, 소넷을 그쵸, 이름도 매력적인 펜이라고 생각을 하고 디자인도 굉장히 매력적인 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카의 요 화살 모양의 요 디자인이 조터에서도 예쁘긴 하지만 소네트는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소넷을 조금 노려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파카를 굉장히 내가 좋아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했습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세척 바람이 부는 바람에 라미도 잉크 카트리지가 약간 말라붙어 있던 것을 세척을 했어요. 주사기, 이런 바늘 주사기 같은 거 하나 있으시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물을 뺀 다음에 물을 다시 넣고, 그래서 카트리지 세척을 하고, 그러면 이 카트리지 말고 닙 세척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으시면 닙은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놔둬도 되고 아니면은 물에다 담궈 놓으셔도 되는데, 근데 주사기 중에 이런 주사기가 또 있어요. 그 앞에가 대가리가 바늘이 아니고, 바늘인 주사기는 이제 컨버터나 카트리지 세척하기 편하고, 바늘이 아닌 이런 주사기는 그 카트리지가 들어가는 입구에 맞춰서 이걸 주사기를 이렇게 해서 쭉 물을 뽑아주면은 닙에
그 컨버터가 그 피스톤형 컨버터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물을 쭉 뽑아주거든요. 이 주사기가. 그래서 네. 아무튼 세척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어제 갑자기 야밤에 라미도 세척을 했는데 근데 제가 라미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예쁘긴 한데 라미 예쁘죠? 가볍죠? 그리고 내구도 좋고 단단하고 근데 이 라미에서 오는 이런 플라스틱 느낌을 쥐었을 때 굉장히 약간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반해 조터는 딱 쥐었을 때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제가 조금 깨달은 것은 만년필이 저는 얇은 만년필이 좋은 것 같아요. 제 손에는 얇은 펜을 많이 써서 그런지 얇은 것이 조금 더 손에 익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파카조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제 잉크를 새로 넣고 조터를 쓰면서 또 깨달았어요. 아, 나는 조터를 진짜 좋아한다. 보시면 라미 같은 경우는 이 닙이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납작한 모양새로 조금 각이 져 있는데 조터는 반대로 닙이 굉장히 동그란 모양새고 각이 안 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쓸 때 견고한 그런 느낌도 나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만년필인데 뭐 EF 닙인데 약간 F 닙 같은 느낌으로 나와요. 네, 그치만 그래도 사파리보다는 얇아요. 이제 슬슬 제작도 막바지가 돼가지고 계속 메일이 오고 있거든요. 배송 완료됐습니다. 막 이런 배송했습니다. 약간 이런 메일들이 오고 있어서 네, 한 번쯤은 과연 몇 개 정도 만들었는지를 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네, 아이디어 노트를 빼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모지가 3개에다가 5개니까 5개. 색깔이 잉크 색깔 괜찮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파란 잉크인데 근데 굉장히 진한 그런 파란 잉크라서 네, 개인적으로는 매우 마음에 드는 네, 그런 색상입니다. 이거는 네, 제가 쓰고 있는 요 아이디어 노트는 이런 그냥 리필용 노트 트노 쓰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 네, 그런
리필용 노트를 끼워서 쓰는 그런 노트라서요. 사실상 뭔가 이 주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약이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되는 그런 노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쓰기 편하다라고 느끼고 있고 나름 잘 쓰고 있어요. 물론 이게 조금 더 내용이 많아지고 채워지려면 제가 조금 더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을 해내야겠지만 아무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러도 잘 쓰고 있는데 초반에 이렇게 막 스티커 붙여가면서 열심히 꾸몄거든요. 열심히 꾸몄는데 나중에 좀 귀찮아져가지고 요새는 이렇게 만년필로만 그냥 글씨만 써서 거의 꾸미고 이렇게 뭔가 좀 약간 이렇게 뭔가 글씨 안 쓴 그런 부분에는 스티커 마지막에 붙여주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대충이죠. 네, 대충이 돼버렸습니다. 대충이라도 약간 하는 게 어디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기 앞에는 제가 만년필로 쓴 건데 그거거든요. 그 펠리칸의 M200에 EF 닙으로 쓴 거고요. 이 앞에 골든베릴로 쓴 거고 지금 이 뒤에 보시면 요거가 이제 조터로 썼고 그리고 또 보시면 어디다 놨는지 못 찾았는데 이거는 이제 화이트 톨토이즈로 쓴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두께가 다른 걸 아실 수 있어요. 참고로 제 골든베릴 EF 닙은 옆 사람한테 뺏겼습니다. 한번 써보더니 마음에 든다, 예쁘다, 좋다 이러더니만 가져가서 안 주네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조터로 그냥 계속 쓰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스케줄러를 또 오늘자를 또 한번 써봐야 되니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점심인데 제가 점심에 일어났거든요. 이 파렴치한 사람. 그래서 기상을 나중에 뒤에다가 적어주고요. 기상을 했다. 그리고 점심을 이 영상 다 끝나고 다이어리 다 쓰고 나서 먹을 거라서 점심은 나중에 먹는 걸로 해서 점심은 그냥 간단하게 때울 겁니다. 만두 쪄 먹거나 아니면은 콘프로스트 해 먹거나 여기도 만두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한국 마트 가면은 한국 만두를 팔아요. 그래서 비비고도 있고 풀무원도 있고 막 있는데 근데 맛이 조금 달라요. 수출용 만두라서 영어로 써져 있고 그냥 비비고네 비비고 마시겠지라고 구매를 하면 굉장히 큰 코 다치는 그런 만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닭고기는 개인적으로 닭 냄새가 조금 나서 별로였고요. 돼지고기 교자 만두 이런 류가 조금 괜찮았어요. 갈비 만두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김치 만두 조금 조심해야 돼요. 김치라는 것의 개념이 한국인하고 그 외국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4시에 옆 사람이 끝나면은 저녁 전에 마트를 가기로 해서 네, 오늘은 아주 간단한 목표. 저녁이 또 있구나. 이게 사람이 해가 여기가 엄청 빨리 지니까 저녁이 긴 것이 아직 조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저녁 시간이 진짜 많은데요. 막상 저녁 시간에 뭘 해야겠다라고 뭔가 생각을 해놓지 않으면
그냥 그 시간을 엄청 길고 무료하게 그냥 지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뭔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가진 이놈의 스케줄러는 8시까지만 일하는 걸로, 그러니까 뭔가 8시까지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12시까지 살아있는데요. 새벽 2시까지도 살아있을 때도 있고, 네. 뭐 작업할 땐 5시까지도 살아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그 제가 그 카톡방이 몇 개 없는데 친구가 별로 없어서 카톡방이 몇 개 없는데 제가 들어있는 카톡방 중에 그 대학원 동기들이랑 같이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한 명은 미국에 있고 한 명은 한국에 있고 전 지금 여기 유럽에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보통 대화를 걸면 다 시차가 다르니까 전부 다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대화를 걸면 어찌됐건 뭔가 무조건 한 명은 답을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보면 대화를 걸면 꼭 다들 답을 해요. 거의 모든 시간에. 그러니까 다들 약간 잘못 살고 있는 거죠. 한국에 있는 언니도 시간을 잘못 살고 있고 저는 말할 나위 없고 미국에 있는 언니도 그 언니가 잘못 사나? 아무튼 그래서 뭔가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이 사는 시간은 똑같이 맞춰진 그런 느낌으로다가 대화를 하고 있는 정신과 시간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는 새벽 5시에 말을 걸어도 대답이 오고 아침에 말을 걸어도 답이 오고 네, 언제든 답이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이 쌓여있고 네, 그런 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삶을 살면서 또 헛소리인데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 안드로메다로 가는 영상이라 약간 뭔가 일반적인 저의 다이어리 꾸미는 영상을 기대하셨다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는 그런 영상이라는 경고를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드로이드로 가도 제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긴 해요. 저는 아이폰 쓰고 있어서 안드로이드 폰의 뭔가 설정이라든지 이런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안드로이드로 가도 되고 안드로메다로 가도 되는 네, 그런 영상인데 아무튼 살면서 약간 그런 인연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내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뭔가 이 사람들하고 잘 해봐야겠다 혹은 이 사람들이 이 친구가 뭐 내 인생 친구다 약간 요런 그런 것 없이도 그냥 약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시간을 살았고 같이 공부를 했고 그래서 뭔가 거기서 서로 같이 부대낀 게 있어서 그냥 시간이 지나고 서로 사는 곳이 달라져도 그래도 그냥 별 힘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그냥 서로의 삶을 어느 정도 궁금해하고 어느 정도 걱정하고 또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는 약간 그런 공유를 하는 근데 이게 막 죽을 듯이 달라붙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그런 인연은 또 신기한 인연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죽고 못 사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네, 나중에 이게 좀 약간 나이 들고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만나는 경로가 굉장히 좁아지다 보니까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사람들을 만나지만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깊게 친해지기가 어렵잖아요. 라고 말을 해놓고 저도 대부모님들은 직장에서 만난 분들인데 참 좋은 인연인데 그것도 그리고 어느 회사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만나는 인연의 가치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쵸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뭔가 학생 때처럼 친구를 사귄다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보면 친구가 점점 줄면 줄었지 늘지 않는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이 좀 씁쓸하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근데 씁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철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뭔가 인연이 주는 것이 씁쓸하다라고 하려면 지금 제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인연들이 아쉽거나 부족해야지 그게 조금 씁쓸하다라고 말을 할 텐데 저는 지금 저의 아주 좁은 인간관계로도 충분히 만족을 하고 충분히 잘 지내고 있고 충분히 서로 연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인연을 못 만들고 제가 조금 인간관계가 좁은 것에 대해서 좀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나는 요 정도 되는 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나는 요 정도 되는 종지 그릇이 편하다. 약간 요런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렸을 때 흔히들 막 부모님들이 친구 많이 사귀어야 되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이 먹어서까지 스스로한테 그런 말들을 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나를 관조해 봤을 때 나란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카톡 친구의 그릇이 4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나는 나란 인간은 참 좁은 우물이구나 라고 하고 그냥 그 우물을 잘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아요. 뭐 카톡 친구가 200명, 300명 되는 사람, 카톡 방 개수가 엄청 많은 사람에 대해서 그걸 뭔가 부러워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40명을 잘 가지고 가면 되지 않나. 근데 또 살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 그 40이 30으로 줄고 30이 또 20로 줄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나이가 먹어가면 누군가는 없어지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근데 그거는 또 이제 그때 가서 또 생각할 일이고 그때 제가 조금 슬프고 아쉽다고 한다면 나는 그 인연을 조금 크게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헛소리를 하면서 스케줄러를 썼는데요. 사실 지금 여기 이곳에는 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펜팔 친구, 벨기에 펜팔 친구 딱 한 명. 그래서 그 친구랑 가끔 연락해요. 가끔 안부를 묻고 가끔 연락을 하는데.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뭔가 이곳에서는 사실 친구를 논할 그런 친구도 제대로 없는 거죠. 한 명이 딱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데일리는 하루가 조금 지난 다음에 써야 될 것 같고 데일리는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스케줄러가 이제 이번 주 스케줄러가 있는데요. 텅텅 비어 있는데 한번 적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케줄러를 쓸 때 쓰는 펜은요. 슈나이더 볼펜이에요. 보시면 슬라이더 메모 XB라고 되어 있는 펜인데 굉장히 굵게 나오는 펜입니다. 제가 쓰는 걸 보시면 아마 아실 건데 엄청 굵게 나오죠. 그래서 근데 이게 굵은 게 요 볼드한 느낌의 디자인의 스케줄러에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글씨가 볼드해도 스케줄러랑 잘 어울려서 저는 요 스케줄러에다가는 요 볼펜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케줄러가 버려진 종이로 만들어진 재활용지로 만들어진 스케줄러다 보니까 종이가 굉장히 도톰한 느낌이 들기는 해도 종이가 죄송해요. 목이
감기가 들었나? 감기가 들었나 봅니다. 왜지? 왜일까요? 아무튼 종이가 굉장히 두툼한데 근데 만년필을 버텨내지 못하더라고요. 보시면 엄청 거미줄이 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년필을 쓰는 것은 포기를 했고 볼펜을 그럼 쓰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볼펜을 두꺼운 걸 쓰자라고 해서 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게 옛날에 빅 볼펜 중에서 불투명한 볼펜이고 굉장히 이렇게 얇고 긴데 불투명하고 여기 볼펜의 이 쥐는 부분이 이렇게 그 아니 이발소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 올라가는 네, 그런 볼펜이 옛날에 빅에 있었어요. 현재 지금 한국에서 빅이 완전 철수를 해가지고 빅 볼펜 찾기가 진짜 어려운데 여기는 빅이 되게 흔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볼펜이 굉장히 두껍게 나오고 잘 나오는데 부드럽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 슈나이더사의 요 펜도 약간 느낌이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이 친구가 나은 게 있다면 그 빅볼펜 같은 경우는 볼펜 똥이 조금 있고 그리고 볼펜이 약간 이렇게 마지막에 끊기는 부분이 살짝 있는데 이 친구는 그런 게 조금 없다는 점, 더 잘 나온다는 점이 이 친구의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큰일 났다. 과연 올려도 되는 영상일지 잘 모르겠는데 이쯤 되면 네. 이 목 상태가 계속 가면은 앞으로의 영상들도 다 약간 요런 목 상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제 따뜻하게 잘 잤는데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무튼 또 갈 때까지 가는 영상이니까 그냥 계속 갈 때까지 가면 어제 그 어학원 등록하고 왔어요, 여러분. 알리앙스 프랑세즈 한 달 다녔는데 한 달에 거의 한 850유로, 860유로 하는 미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 달 다니고 아씨 이건 말도 안 된다. 받는 수업의 질을 따지고 놓고서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비싼 그런 금액이어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알아봤는데 그 지역에서 하는 그러한 어학원이 있는데 그거는 학기제로 운행을 해서 정말 말 그대로 그 대학 학기처럼 2월부터 6월 그다음에 뭐 9월부터 11월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어제가 등록하는 날짜여가지고 어제 가서 등록을 하고 왔습니다. 9시부터 등록 시작이었는데 보통 줄을 엄청 길게 늘어선다는 소리를 듣고 네, 어제 가서 8시에 가서 줄을 서서 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로 들어가서 등록을 하고 왔는데 거기가 프랑스어 수업이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도 있긴 한데 오전반이 있고 그리고 오후에 보니까 네덜란드어랑 영어 수업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영어도 진짜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어를 제가 읽을 줄 아는 거랑 들을 줄 아는 거랑 말하는 거랑 쓸 줄 아는 것이 정말 다른데 저는 약간 인풋은 조금 그래도 제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정도까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웃풋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쓰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쓰는 거는 뭐 상관없지만 말하는 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조금 편해서 영어 수업도 듣고 싶어서 영어도 끊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영어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대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진행되는 프랑스어 수업보다는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서 영어도 끊었는데 영어는 레벨 테스트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30일 날 레벨 테스트 보러 갑니다. 그래서 아마 가면은 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의 영어입니다가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랑 1대1로 말로 하는 그런 레벨 테스트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좀 가봤자 할 말이 없죠.
I'm fine, thank you, and you? My name is 누구? I'm from Korea. 네, 그 초등학교 영어 시간에 그 CD로 배운 영어, 네, 그런 말밖에 할 줄 모르니까 NU를 꼭 붙여줘야 되고, 네,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갓 졸업한 영어다라는 평가가 나와서 아마 인터미디에이트를 들어가서 수업을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서 조금 제가 잘한다 하면은 그러면 약간 동기부여가 되겠죠? 제 스스로한테. 네. 뭐 못하면은 배울 게 많은 것이니 더 좋은 것일 거고, 네, 그래서 그렇게 2월부터는 아주 빡시게 스파르타로 오전 오후에 언어 수업을 듣게 생겼습니다. 제가 스스로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 굴림을 당해야 조금 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큰 일은 이거였고, 그리고 가스레인지 청소를 했고요. 완료를 한 것들은 이렇게 거침없이 그어주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해야 될 일이 아까 스케줄러에 적었는데, 그러니까 요 플래너는 약간 시간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플래너라서 시간으로 뭔가 할 일을 계획하기가 좋고요. 네, 시간 순으로 할 일을 계획하기가 좋고, 그리고 이 조그만 요 포켓 스케줄러는 제가 돌아다녀야 이걸 들고 다닐 텐데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이걸 들고 다니지도 않긴 하지만, 아무튼 네, 약간 그냥 그때그때 해야 될 일 쓰기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할 일을 조금 써놨다가 나중에 복귀해서, 물론 이게 복귀하는 그 주기나 텀은 굉장히 제멋대로라서, 네, 근데 어찌됐건 일주일 정도 한 일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네,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네, 머릿속에 남은 그런 희미한 기억으로, 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리라고 하면은 줄을 긋는 뭐 그런 정도의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다꾸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 다이어리를 꾸미는데 여기를 빼트려 먹은 것을 이제서야 발견했습니다. 가운데를 빼트려 먹었네. 그러면 오늘은 요 빼트려 먹은 요 가운데를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네, 별 고민 안 하고 꾸미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제가 예전에 만든 스티커 활용해가지고 한번 꾸며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만에 다시 링피트를 했거든요. 새해 목표가 운동하는 건데 이게 그냥 걷는 것만으로는 뭔가 속근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몸에서 약간 이렇게 찌뿌둥하게 올라오는 그런 근육이 굉장히 자극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엄청 그냥 계속 굳은 상태로 살게 돼서 요새 약간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리고 여기 제가 사는 요 집에 있는 가구가 그냥 원래 있는 이 집에 속한 가구를 쓰는 건데 제가 구매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풀 퍼니시드인 집을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가구를 전부 다 구매를 하면은 제가 그걸 또 처분을 하고 갈 때 또 가야 되니까 아예 들어올 때부터 가구가 있는 그런 집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집에 가구가 있기는 한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약간 중고 그런 가게 같은 데서 가지고 왔을 법한 그런 되게 안 좋은 구린 가구가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의자도 제대로 된 의자가 없어서 제가 지금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의자도 식탁 의자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허리 받침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아프거든요, 허리가. 계속 앉아 있으면. 네. 그래서 요새 허리가 너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살면 조금 에반데? 네. 이건 약간 에바각이다. 약간 이런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잘못 살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약간 잘못 살다가 보면은 약간 이렇게 몸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약간 그 에바 신호를 보낼 때가 있어요. 아니, 주인 이것은 너무 에바다. 너가 아무리 잘못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잘못 사는 것은 조금 많이 에바다 라는 그런 신호가 오는 게 조금 있는데 저는 그런 신호를 지난 일요일에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에바야 라는 몸의 신호를 받아서 그만 에바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쉽게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만물이 다 아는데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나, 에바를 멈추려는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만 에바를 하려고 좀 새해 1월이 가기 전에 좀 약간 다시 생활 패턴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무너지는 게 너무 쉬워서 2월부터는 학원도 다닐 건데 뭔가 이렇게 생활 패턴이 확 무너져 버리면 힘드니까 그래서 되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렵네요. 그래서 아무튼 링피트를 했는데 간만에 하는 거라 가지고 와 진짜 힘들었어요. 어제 뭐 별거 안 했거든요. 그리고 부하도
막 간만에 하는 건데 부하 낮출래? 이러길래 아 부하 낮출래 라고 하고 부하 낮췄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힘들었네. 지금도 약간 온몸이 다 아픈데 원래 이런 온몸이 다 아플 때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네, 한번 오늘도 계속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만든 스티커는 약간 컬러감 맞추기가 조금 좋은 스티커가 여럿 있어서 네, 뭐 이렇게 쓸 때 그냥 약간 스티커 안의 컬러를 찾아다가 그 컬러를 가진 다른 스티커를 가지고 오면 조금 쓰실 때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비단 제 스티커 말고도 그냥 약간 기타 다른 스티커 쓰실 때 약간 스티커마다 이렇게 만들 때 조금 약간 제가 좀 꽂혔던, 네, 꽂혔던?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영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그냥 스티커 만들 때 꽂혔던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스티커마다 다 다른데 요 시즌 런 스티커는 그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는 그냥 하는 주저리 이야기를 해보면 네, 그게 있어요. 영국의 더 XX라고 하는 DXX라고 해야 되나? 아니 DXX라고 하는 밴드가 있는데 근데 그 밴드의 Seasons Run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밴드의 인트로라는 노래는 엄청 유명해서 아마 들어보신 CF 노래인가로도 쓰였나? 아무튼 그래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인트로도 좋은데 근데 약간 가사가 있는 노래를 좋아하시면 Seasons Run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네, 가사도 좋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계절은 굴러간다 약간 이런 노래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 뻔한 소리잖아요. 계절은 항상 굴러가니까 굉장히 뻔한 소리인데, 근데 그런 계절이 굴러간다라는 것과 관련된 노래 가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보면은 그냥 약간 그냥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간은 그냥 계속 간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가장 가깝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자연물의 시간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그게 계절이잖아요. 결국에 계절이 흘러가는 것. 네.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한다면 네. 사람들이 그렇게 계절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안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뭔가 그렇게 위안을 받는 것에 대한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증명이라고 해야 되나? 위안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절 노래를 많이 만들어내는 많이 찾는 네, 그런 이유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먹고 시간이 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찌됐건 내가 한물 가고 있는 것을 내 스스로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하고 있는 셈이니까 그 한물 간다는 거를 인정하기도 힘들고 네, 한물 갔다는 거를 뭔가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근데 그걸 받아들이게 해주는 것이 계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쟤네들도 저렇게 변하는데 나라는 사람도 변하는 것이지 라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붙일까봐요. 얘를 여기다 붙이려고 했는데 공간이 너무 어정띄게 띄어져 있어서 여기다 뭔가 다른 걸 또 하나를 더 붙이기에는 네,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좋은 방법이 안 돼. 이런. 네. 스티커를 안녕히 보내고 여기다 이게 딱 들어가면 되겠네요. 조금 안 어울리나? 구원이다. 네, 이 메모지가 크기가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모지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모지는 사람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메모지를 사야 돼요. 예쁘다고 사는 게 아니고 네, 뭔가 내가 실제로 사용을 잘 할 그런 메모지를 사야 됩니다. 근데 웃긴 거는 그런 메모지를 알려면 메모지를 많이 써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메모지를 많이 사봐야 어떤 메모지가 잘 쓰이는구나 안 쓰이는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냥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달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돈을 써서 구매를 해야 뭐가 잘 맞고 아니고를 알 수 있달까요? 쳐주고 여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라고 하면은 보통 여행 다니기 좋겠다라고 하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사실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게 주변 국가들이 되게 많이 다 국경을 닫았어요. 그래서 쉽게 오픈도 안 해줄 뿐더러 뭔가 이렇게 해외에서 놀러 오는 그런 여행객들한테 무조건 한국도 2주 자가격리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2주 자가격리를 매겨놔가지고 제가 뭔가 국경을 쉽게 넘을 수 있다고 해도 유럽 안이라고 해서 국경을 굉장히 쉽게 넘는다고 해도 2주 동안 자가격리 해야 되니까 사실상 가서 여행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국이래. 상황이 한국이랑 되게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답이 없는 뭔가 해외에 나와서 좀 다른 곳을 더 여행을 다녀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되게 애매하게 끊었다. 마테를 뭔가 스티커나 그런 거 밑에다가 붙여줄 때 마테 길이를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되게 다를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이 스티커 같은 경우는 제가 얘를 이렇게 붙여줄 건데 이렇게 붙여주고 나서 마테를 아까 이렇게 끊겼거든요. 마테가 제가 너무 짧게 끊어서 그래서 뭔가 이게 끝이 굉장히 이런 식으로 되게 이상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더 지금 길게 끊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길게 겹쳐지게 이렇게 붙여주면은 확실히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수평으로 붙이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저번에 그 마테아 캐론 마지막 종강 파티에서 말씀드렸던 팁대로 이렇게 조금 띄워서 붙이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마테도 조금 제가 살짝 띄워서 붙였고 이거를 좀 수평으로 바꿔줄게요. 조금 어긋나서 네, 수평으로 바꿔줬고요. 이렇게 붙여줬고
그래서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여서 살짝 이렇게 대칭을 꿈꿔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온 되게 많이 가지고 와서 아직 엄청 많이 남았는데, 네, 한국에서 가지고 온 스티커, 제가 만든 스티커를 활용을 해서 한번 다이어리를 꾸며봤고요. 아까 그 시즌런 스티커를 반절로 쪼개서, 네, 아래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럼 조금 요 위에가 심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뭐가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해봤는데, 네, 이렇게 들어가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게 들어가면 너무 에바 참치가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다이어리가 무게가 어찌됐건 간에 이 뭔가 여러분들이 뭘 붙이면 붙일수록 그 부분에 무게가 더 나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다이어리라는 것이 어찌됐건 수평을 이루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지금 이쪽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쪽이 조금 무게가 있고 여기가 무게가 있어서 이렇게 수평으로 뭔가 이걸 딱 들었을 때 이게 무게 추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수평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쪽 페이지는. 제가 여기를 지금 계속 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페이지는 여기는 무게가 있는데 이 밑에는 무게가 있는데 위에 무게가 없어서 이쪽으로 치우쳐서 결국에 이렇게 수평이 어긋나 버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 위에다가 뭔 짓을 좀 하려고 계속 애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냥 뒤에다가 거의 안 보이는 수준으로 이 마테를 넣어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위에 무게가 조금 더 생겨서 뭔가 조금 더 좀 느낌 있게 그렇게 꾸미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뭔가가 하나 더 붙으면 아주 좋을 것 같거든요. 뭔가가 하나가 더 붙으면 그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붙으면 더 좋겠죠.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색깔이 그래야 조금 더 약간 잘 맞아 보일 테니까요. 됐다. 네, 이렇게 하면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비중이 괜찮아요. 여기랑 여기랑 비중이 괜찮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 밑에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면은 안 되고, 여기서부터 쭉 꾸민 것이 따라 올라와서 여기까지 쌓아 올려져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쪽은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여기 정도까지 쌓아 올려져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긴 요만큼인데 밑은 이만큼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약간 균형이 조금 에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올려져 오다가 얘도 이만큼 올려져 왔는데 여기서 얘가 이런 뭔가 이렇게 오작교 역할을 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이 두 개가 만났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지고 왔던 스티커로 다이어리 한번 꾸며봤고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 굉장히 많이 꾸몄는데 여기 오고 나서부터는 워낙 종이가 풍부하다 보니까 다른 종이들로 꾸미느라고 제 스티커 쓸 생각을 살짝 잘 못했네요. 앞으로는 조금 더 약간 생각을 해가면서 제 스티커도 섞어가면서 그렇게 꾸며줘 보려고 하는데, 근데 아니네. 여기도 막 이렇게 섞어 쓰고 그랬네요. 닦고야 뭐 그냥 그때그때 손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저의 아주 이상한 목소리로 다이어리를 뭔가 꾸미는 다이어리를 쓰려고 책상 앞에 앉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 두 개 다이어리씩 꺼내서 계속 뭔가 계속 쓰다 보면은 시간이 엄청 이렇게 훌쩍 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이렇게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요 영상에 함께 해주셨다면은 매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목소리가 상태가 말이 아니라서 정말 죄송한데 오늘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제대로 다시 나쁘지 않은 목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